실질과 양극성. 앞의 장에서 시사한 대로 자아의식이라는 저 작은 빛과 무의식의 영역은 사위 비슷한 기본 구조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하나의 거울상 같은 대칭적 투사 관계 속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번역 중에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가 나왔죠. 사위라는 게 갑자기 나왔죠. 57쪽 맨 밑에서 융은 훗날 개별적 인간이 그들의 작은 불빛, 자아를 가지고 환경 세계에 적응하는 양상을 정밀히 연구하여 그 적응 능력이 다음과 같은 4개의 기본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4가지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각, 사고, 감정, 직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이 4가지 영문으로 보면 it appears to possess a quaternary structure. 이거 사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식의 구조가 이 4가지 기능들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사중 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it is the center and the subject of all conscious personal acts and all willed efforts and achievements in adaptation.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자아의식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의 의식적인 활동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it appears to possess a quaternary structure. 여기서 사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자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아마 폭풍 속에 어떤 등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작은 불빛 하나, 작은 불빛이라고 표현했던 게 우리의 의식을 얘기를 하죠. 자아의식을 얘기해요. 이 자아의식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구조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아의식이 사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 무의식의 세계도 비슷하게 사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지금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아의식이라는 저 작은 빛과 무의식 영역은 비슷한 기본적인 사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말하자면 하나의 거울상과 같은 대칭적 투사 관계 속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구조가 대칭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그래 비슷한데 대칭적이다. 거울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 의식의 구조와 무의식의 구조가 이제 이런데, 의식의 구조를 보니까 의식의 구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4가지 어떤 구조가 있더라. 그러니까 무의식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개의 의식의 구조와 무의식의 구조,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아주 같이 마주 보고 있는 건 쌍둥이 같은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투사의 개념 자체는 융이 새로 만든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실제 생활 영역에서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성질이나 행동 양식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남들에게 있다고 믿을 때 언제나 투사가 일어나고 있다. 증오든 사랑이든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사로잡히는 경우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투사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투사는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한 자신의 신적 사실이나 신적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밖의 대상으로 옮기는 현상이다. 투사의 과정은 결국 고태적 동일성의 범세계적 신적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시인, 어린이, 심지어 오늘의 성인들까지 주위 세계와 그들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 채 세계적 동일성 속에 엮여 살고 있다. 우리가 인간과 짐승들, 심지어 죽은 대상들에게 본능적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투사의 개념을 통하여 융은 먼저 인간들 사이, 집단 사이에 많은 오해를 정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투사의 개념은 오늘날 어느 정도의 통용 가치를 얻기에 이르렀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 부정적이며 나쁜 내용의 투사를 거두는 일은 하나의 도덕적, 즉 감정적 행위이다. 투사의 되돌림은 언제나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혹이 떠올랐을 때 활성화된다. 이 경우 의식에서는 흔히 자신의 지금까지의 관점을 광적으로 방어하게 된다.
그러나 의혹이나 광신주의는 투사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리는 증후이다. 투표된 것을 되돌리는 일은 도덕적으로 힘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대중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융의 이와 같은 견해가 널리 통용되기에 이른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도 많은 종교적 교화적 선교가 현재도 아직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민족의 신분 속에 살아있는 종교와 문화를 미신이라고 비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 종교 문화 속에 시기대착오적인 낡아빠진 것, 저 민족들 자체가 의문시하는 부분만을 투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잘못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더 이상 구체적인 외부적 진실로 보지 않고 신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민족들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투사 개념의 배경에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 내게는 이게 미래 심리학의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의 전체 세계상이 하나의 투사, 힌두교나 라이프니츠의 참 없는 단자라는 뜻에서가 아닌가. 그리고 그때마다 투사의 이른바 되돌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조금 전에 무엇이 투사되었었다고 통찰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투사라는 개념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투사에는 도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면서 또 우리가 좀 보죠. 투사의 인식은 자세히 살펴보면 4단계로 일어난다. 가장 먼저 고태적 독립성의 단계에서 인간은 투사를 단순히 현실 지각으로 체험한다. 그러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의혹이 나타나고 객체가 투사와 일치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인간은 투사된 상과 대상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주로 투사를 착오나 착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네 번째 단계에서 이 잘못된 견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에 속하는 정신적 내용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거기에서 정신적 내용이 증명될 수 없어 다시금 외부적 요소들이 문제시되고 그렇게 궤도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한국어 번역본에는 4단계로 나오는데 영어 번역본에는 5단계로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여기서 5단계인데 하나가 더 거의 추가되는 세 번째 단계를 영어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n the third stage, there is a moral judgment concerning the content of the projection. 그래서 세 번째 투사에 어쩌면 투사를 소화해내는 단계, 이게 투사의 4단계가 아니라 투사의 인식, 투사를 소화하는 5단계로 여기서는 어시밀레이션 한다는 게 소화한다는 게 투사 현상을 잘 이해해서 그것이 자기 것인지 아닌지 투사 현상을 잘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는 5단계로 영문본에서는 보고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여기서 투사한 내용 자체에 관해서 여기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여기서 얘기하는 세 번째 단계, 인간은 주로 투사나 이때 착오나 착각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증오하고 있다는 투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내가 사람을 증오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하는 거기에 도덕적인 판단이 일어나면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 번째 단계로 내가 뭘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 거야 라면서 그 다음에 그 투사나 착각이라고 투사를 착오나 착각이라고 설명하는 단계를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는 세 번째 단계로 보고 있고 이걸 영문본에서는 네 번째 단계로 보고 그 이전에 도덕적 판단의 단계가 있다. 왜 이걸 착오나 착각으로 이야기되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도덕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착오나 착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영어본에서 5번 단계고 우리 번역본에서 4번째 단계가 이 잘못된 견해가 도대체 왜 내가 착각을 하게 됐을까? 착각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게 내 것이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투사한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게 내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공격성,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나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은 욕구나 공격성 이런 것들이 내가 소화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 놓고 있었는데 그 투사가 결국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도덕적인 의식이 생겨나는 게 영문본에서 3번째 단계로 있고 그래서 아마 착각이나 착오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왜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 형태가 내가 2번째 단계에서 우리 번역본의 첫 번째 단계는 그냥 투사하는 거고 2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가장 먼저 고태적 동일시라고 하는 게 아케이크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대상과 자기를 분리해내지 못하는 상태의 어떤 동일시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고태적인 동일성의 단계에서 인간은 투사를 단순히 현실 지각으로 체험한다. 그러니까 이 고태적인 동일시 속에서는 나와 대상이 잘 구별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상대방으로 있는 것으로 현실 지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의혹이 나타나고 객체가 투사와 일치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인간은 투사된 상과 대상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한다. 이게 2번째 단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투사한 것과 상대방의 모습이나 반응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봐서 내 투사하고 리얼리티가 뭔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그때 아마 내가 이 사람을 부당하게 이분에게 내가 뭘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도덕적 판단이 오면서 그러면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가 뭘 착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공격성이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착각을 했을까? 아니, 그래서 이런 착각이 생긴 게 된 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이 깊은 단계 마지막 단계가 이게 내 안에 있던 것이 저 사람에게 있다고 느끼는 거구나 하게 된다면 이게 내 것이라고 알게 되면 투사를 거둔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저 사람 게 아니고 내 것이라고 알아서 가져오게 되는 단계면 이제 투사를 소화해냈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사를 소화해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절대적으로 그 투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번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투사 굉장히 높죠. 그 아마 병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김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졌다고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투사를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투사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투사의 4단계나 5단계 어느 쪽으로 보거나 같은 얘기인데 아주 융이 봤던 이 투사에 대한 아주 정밀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인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얘기가. 여기 전이랑은 다른 건가 봐요. 좀 다른 거죠? 그래. 전이는 결국 투사예요. 그래요? 조금 좀 차이를 두고서는 용이 이걸 정리했나 아니면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원대상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다고 할 때는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옮겨왔다는 개념을. 그렇지만 결국은 옮겨왔다고 하지만 이건 내가 투사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 이건 내가 느꼈던 정석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거나 둘 다가 다 내 안에 있는 건데 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웠다고 한다면 이게 투사죠. 투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투사의 한 방식이에요. 그래 용어가 달라지면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같은 정신 정상을 어느 에스펙트로 어떤 용어로 담아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그 제 선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선배님이 그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좀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람들을 명령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 예. 선배가 언니인데 그리고 그거를 삶의 어떤 성공이라고 자기는 언젠가는 자기를 비웃은 사람들을 다 복수를 해줄 거고 그 굉장히 그 금이 환영하는 그 꿈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아니라 그러고 굉장히 자기의 의도랑 이런 거 이렇게 보통 때 어떤 프로젝트 하는 거나 뭐나 이런 게 굉장히 의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숨은 의도는 그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게 표현이 됐든 나쁘게 표현이 됐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투사라고 말할 수 아, 그렇죠. 있을 것 투사죠.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투사되는 거 어느 게 투사돼요? 자기의 취약한 자기의 이고를 투사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쉐임풀하거나 자기의 자신 없음이나 약함을 상대방에게 투사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너 참 약해. 너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너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헬프리스한 자기의 정서를 자기가 갖지를 못하고 그걸 상대방에게 투사한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서를 느끼냐면 자기는 인터널라이즈 되어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위를 자기 것으로 가져와 버리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느꼈던 정서를 자기가 느끼고 대신에 실제 자기가 느꼈던 정서는 밖에 있는 지금 외부 대상에 투사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투사는 상대방들은 억울하게 이 사람의 취약한 사람이 모습을 띄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사의 동일시가 너무 강한 경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무능하게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짓이겼듯이 이 사람은 외부의 사람들을 자기가 항상 짓밟는 사람으로 드러나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주 강렬한 투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이게 모럴 조지먼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고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제 겁쟁이가 아닌데 내가 겁쟁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이게 내가 저 사람 겁쟁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겁쟁이가 아니네? 라고 하면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엉뚱한 것을 상대방이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모럴 조지먼트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현상과 내가 투사한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 아 이상한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이 사람을 혹독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이게 내가 착각일 수도 있지 않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단계로 가면서 아 정말 이제 깊어진 사람은 아 내가 저 사람인데 자꾸 약하다고 하는 건 나의 약함 때문 아닌가? 아니면 나의 화남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났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단계까지 셀프 리프렉션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투사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이 투사를 소화해낼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기 융에 따르면은 그 잘못된 투사를 그게 할 수 있는 그 시초가 무의식적인 어떤 의혹이 들므로써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제고해보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대상이 자기의 투사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단초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자기가 투사한 것하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걸 알아채기는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 정말 이거 투사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독립된 인격을 만나면 당신 나한테 화내고 있어. 그러면 아니 선생님한테 제가 화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느끼세요?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여기서 내 투사와 현실적인 반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뭘 내가 잘못했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모럴 저지먼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성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투사를 거둘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취약한 이거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투사한 것을 받아주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화를 내거나 그분을 더 핍박하고 싶은 욕구, 더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싶어 해요. 네가 너를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어. 너는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너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내 견해를 강요한다는 얘기. 이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무의식적인 정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자기의 파워를 행사하고 싶은 아주 그런 단계까지 가버릴 수도 있게 되죠. 그게 의식과 무의식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용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용의 이야기에서는 투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앞부분에 나왔던 그 열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열등 기능을 가지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투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상대방의 의식에다가 투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열등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에다가 투사를 해버리니까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게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말하자면 비혼의 이야기로 하면 오가 오를 건드는 것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투사를 당하는 사람은 그 자체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네, 그걸 의식적으로 그걸 자기의 의식을 이제 의식과 많이 통합을 일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투사가 잘못된 투사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그림자가 그 열등이 그 기능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버리면 상대방은 어쨌든 자기가 본 그 열등이 맞다고 우기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없는 생각까지 억지로라도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불편해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는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들이 높아져 이런 경우에. 그래 투사라는 것들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면 의식의 활동인 것 같은데 대부분 모두가 무의식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를 하는 거나 투사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반응도 거의 무의식적인 반응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식으로 이걸 리플렉션 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의식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결국은 뭐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독의 기술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약한 부분과 마음이 흔들려 보일 수 있는 불안을 딱 자극을 해야 되니까 그걸 딱 해버리면은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은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가 아니라 휘말려가지고 그냥 다 끝난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불안을 유도해버리죠. 무의식적인 불안들이 바로 일어나버리죠. 그 무의식의 배경으로 의식에서 더 증폭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취약함들, 내가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취약한 지점이 그 지점을 정밀하게 가는 거죠.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그 무의식을 정밀하게 가니까 여기서 저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의식의 세계라기보다는 거의 무의식의 세계니까. 우리는 그냥 반응하는 거죠. 과거에 누군가가 그 지점을 건드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취약함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내가 완전히 프리스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얼어붙어 버리면서 지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약해지면서 바로 행동화가 일어나 버릴 가능성이 그 불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바로 어떤 행동화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화학과 물리학의 역사가 아마 그 예로 도움을 줄 것이다. 고대 학자들, 즉 연금술사들은 처음에 물질에 대하여 환상적인 진술을 많이 했는데 그들은 그 진술이 진료의 진정한 묘사라고 보았다. 뒤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많은 것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사고 모델, 즉 물질의 본질에 관한 현대 과학적 가설을 발견했다. 앞의 진술은 미신적인 착오라는 비난을 받았다. 바로 이 착오에서 융은 그것이 정신적 내용에 관한 진술이었음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진료의 형태에 적용할 때 맞지 않았지만
무의식의 어떤 심적 내용을 충분히 그림으로 상징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융의 견해는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도 오늘날 과학의 기초 연구는 이미 융의 인식들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과학적 인식이 연구자의 사고 모델의 형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고 모델이 생성되기 이전에 전 의식적 전사는 아직 정밀하게 이해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사고 모델에 수반되는 투사의 측면은 오늘날 현저히 무시되고 있다. 투사의 과정은 앞에서 말한 대로 자아 콤플렉스의 무의식적 인격의 중심에 대한 대칭적 관계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로부터 모든 고도의 의식성이 나오는 우리 의식의 반성 능력은 바로 이 대칭적 관계와 관련된다.